함수의 뜻과 그래프를 할게. 자, 대응의 정의를 먼저 할 건데 이 대응이란 뭐냐?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x의 원소 스몰 x를 y의 원소 스몰 y가 짝지어지면 x의 y가 대응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표현 방법은 이렇게 됐을 때 x의 y가 대응한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줘. 함수의 정의가 있지. 함수의 정의가 뭐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때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야.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표현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의 용어를 할 건데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이 x 얘를 뭐라 부르냐? 이제 정의역이라 불러. 정의역은 집합 x다. 그리고 이 y 얘를 이제 공역이라 부른다. 집합 y. 그 다음에 함수값이란 걸 할 건데 함수값이 뭐냐? 이제 정의역 x의 원소 스몰 x에 공역 y의 원소 스몰 y가 대응될 때 y는 fx로 표현하며 fx를 f에 의한 스몰 x의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함수값을 통해서 치역을 정의하거든. 모든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해. 그래서 표현 방식은 이렇게 되겠다.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집합 x가 이렇게 나왔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는 이렇게 나왔지.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4고 f4는 4를 만족한다. 집합 얘의 모든 원소의 합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치역이야. 치역. 그러면 지금 보면 함수값들을 모아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한 번씩 써주면 된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집합을 쓸 때 겹치는 원소는 한 번만 쓰거든. 그러니까 1, 2, 4 얘가 이제 치역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소의 합은 7이 돼서 정답이 1번이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보여줄게. 이렇게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이제 유한집합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이해가 쉽거든. 그래서 함수의 대응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f1이 1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1은 1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f2가 2니까 2는 2로 간다. f3이 4니까 3은 4로 간다. f4가 4니까 4는 4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함수가 되는 거다. 서로 같은 함수를 할게. 자, 두 함수 fg에 대하여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가 gx일 때 두 함수 fg는 서로 같다고 하고 이렇게와 같이 나타낸다. 자,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보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 2번 문제.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의 y로의 두 함수 fg를 이런 식이라고 하자. f는 g가 성립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은 단 a, b는 상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과 공역이 같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만 같으면 되냐면은 이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같으면 돼. 그러니까 f-1은 g-1과 같고 f0은 g0과 같고 f1은 g1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f-1이 g-1과 같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식을 다 써줄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된다. 따라서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위에 대입해 볼게. A 대신에 B 넣으면 A는 1이 나오겠지. A가 1이면 다시 이걸 여기다 넣으면 B가 1이 나온다. 그래서 A와 B를 구했고 두 개를 더하니까 2번 2가 되겠다. 함수의 그래프는 집합, 이거를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한다.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할게. 그러면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이 x의 함수값 fx가 존재하겠지. 그러면 fx는 공역의 원소가 되겠다. 이럴 때 순서상 x, fx를 모두 모아서 집합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 집합을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프 그리기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의 부분 집합이면 이거를 좌표평면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으로 다 나타내서 그림을 그리면 그게 그래프 그리기가 되는 거다. 함수의 그래프 그림의 특징은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X축의 수직인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 한 개에 대해서 함수값이 한 개로 정해져야 돼. 그러려면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 3번 문제 풀어볼게.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역의 원소 A에 대해서 X는 A라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그렸을 때 그림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면 함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X는 A라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 이렇게 돼? 되지. A가 이제 뭐 마이너스 1, 0, 1 뭐 이런 식으로 실수 값에서 변한다고 쳤을 때 모든 A의 값에 대해서 다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잖아. 아, 그러니까 1번은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번도 한번 보자. 2번을 보면, 자 X는 A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러면은 이 나오는 함수 값에 대해서 어떻게 돼? 만나는 점이 두 개지. 이러면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3번 볼까? 자 여기도 정의역의 원소 A에 대해서 X는 A라는 이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돼. 이러면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정의역의 원소 1에 대해서 X는 1을 그었어. 그럼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지. 얘도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자 5번도 보면 정의역의 원소 A에 대해서 X는 A를 우리가 직선을 그리면 만나는 점이 두 개 나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함수가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이 1번이다. 1대1 함수.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정의역 x의 임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이거이면 이거인 함수를 이제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서로 다른 원소 두 개에 대해서 함수값의 원소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대우인 이거를 만족해도 1대1 함수다. 자 1대1 대응 볼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4번 문제 풀어볼게. 다음 함수 중 1대1 함수인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써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거를 봐도 되지만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거를 보여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이던가 얘를 보여서 1대1 함수인 걸 보여줄 거야.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x1을 1로 놓고 x2를 2로 놓으면 분명 x1과 x2가 다르지. 근데 fx1과 fx2가 같아져 버려. 그래서 기억은 1대1 함수가 아니다. 자, 니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fx1과 fx2가 같다고 놓을 거야. 이렇게 놓으면 자, 여기 좌변 어떻게 돼? x1이 되지. 우변은 x2가 되지. 그럼 얘네들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보인 거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된다. 디귿도 해보면 fx1과 fx2가 같다고 놓으면 자, 2x1 제곱 더하기 1은 2x2 제곱 더하기 1이지. 그럼 얘는 x1 제곱은 x2 제곱이랑 같잖아. 그러면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x1은 x2던가 또는 x1은 마이너스 x2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x1과 x2가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 근데 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자, 리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절대값 x1 빼기 1은 절대값 x2 빼기 1과 이렇게 동일하겠지? 그러면 x1 빼기 1은 x2 빼기 1과 같던가 또는 x1 빼기 1은 마이너스 x2 플러스 1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x1과 x2가 같은데 이 경우에는 x1과 x2가 다를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자, 미음 마이너스 3x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x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1은 x2가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미음은 1대1 함수가 된 거다.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대1 함수를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새로운 방법이 있거든. 그것도 잠깐 설명을 해줄게.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대1 함수인 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래프 그림을 그려. 그때 우리가 치역의 원소 A에 대해서 Y는 A랑 만나는 점이 한 개가 되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다. 왜 그러냐? fx는 a를 만족하는 x는 한 개라는 거야, 한 개. 그러니까 fx1과 fx2가 같다. 그럼 뭐 얘 같은 값을 a라고 놓으면 이 fx는 a를 만족하는 x가 한 개라며.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돼야 돼? 얘네 둘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다. 그래서 1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함수야. 1차 함수. 그러니까 미음하고 니은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1대1 함수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함수들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디귿 하나만 해볼게. 디귿을 이제 그래프를 그래서 확인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치역 A에 대해서 우리가 Y는 A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이렇게 두 개가 됐지. 아,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기역하고 리을도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5번 문제.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얘가
1대1 대응일 때 상수 a의 값은, 자 그럼 우리가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거야. 자 그럼 추계 방정식은 x는 2분의 3이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자 그리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x가 3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주면, 자 여기다 x에 3 넣어볼게. 그러면은 y의 값이 a지.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선 여기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치역을 구해줄 수 있거든. 치역은, 자 여기 있는 함수값들을 보면 a보단 다 전부 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 다 나오지. 그러니까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는 1대1 함수가 되는 게 보이지. 왜냐면 이 빨간색 그림만 우리가 정의역 내에서 그림을 그린 거니까 1대1 함수인 거 확인 가능하고, 뭐만 확인해주면 되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만 확인해주면 돼. 그러면 1대1 대역이 될 거야. 그럼 치역 여기 있고 공역도 여기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완전 동일하려면 a가 2가 되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 항등함수,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에서 정의역 x의 각 원소에 자기 자신이 대응할 때, 즉 fx가 x인 함수겠지. 상수함수, 자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정의역 x의 모든 원소 스몰 x의 공역 y에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 즉 fx는 c인 함수를 이제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해주는 거야. 상수함수. 그래서 이거는 6번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을 더 해줄게. 집합 x에 대하여 함수 f는 x에서의 x로 항등함수이고 함수 g는 x에서의 x로 상수함수이다. 그래서 f2는 g사를 만족시킬 때 f1 더하기 g3은, 자 f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 원소의 함수값이 그대로 동일하게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f2가 얼마야? 2인 거야. 2. 그래서 g4가 2가 되겠다. 자 그런데 함수 g는 상수함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gx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 x는 정의역의 원소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정답을 구해주면, 자 f1은 항등함수니까 1이겠고 g3은 g가 상수함수니까 모두 다 2로 나오겠지. 그래서 1 더하기 2를 하면 3, 1번이 정답이다. 함수의 개수,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자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건데, 첫 번째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x1이 대응할 수 있는 이제 y의 값들이 몇 개냐면은 n개야. 그러니까 x1이 갈 수 있는 y가 m개다. m개. x2도 갈 수 있는 게 몇 개지? m개야. m개. 대응할 수 있는 게 m개다. 근데 각각들이 다 m개인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m 곱하기 m 곱하기 m 곱하기 이렇게 되면서 m을 n번 곱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m의 n제곱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거 1대1 함수의 개수가 나왔는데 1대1 함수의 개수는, 자 x1이 갈 수 있는 건 m개야. 근데 x2가 갈 수 있는 건 n-1개야. 왜냐면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x1이 갔던 원소를 x2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x2가 가는 거는 n-1개, x3이 가는 거는 n-2개, 이런 식으로 되면서 xn이 가는 거는 n-n 플러스 1개가 되겠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m은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은 자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개잖아. 1대1 함수가 된다고 치면, 예를 들어 1로 갖다 칠게.
그리고 2가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1을 가면 안 되겠지. 2. 그럼 3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1대1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그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1대1 함수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1대1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이 꼭 붙는다. 자, 그리고 1대1 대응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서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거든. 이것도 예시로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1대1 대응이거든? 근데 문제는 만약에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겠지. 뭐 예를 들어서 원소가 6이 추가됐어. 그럼 얘는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으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동일해야지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걸 알려줄게. 자, 어떻게 하냐?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 한 개로만 모두 다 대응되면 상수함수가 되겠지. 그럼 얘네가 전부 다 갈 수 있는 곳이 몇 개가 되겠어? m개가 된다. 그래서 그냥 m개가 상수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7번 문제 풀어볼게. 세집합 xyz에 대하여 옳은 설명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x에서 x로의 항등함수는 한 개이다. 이게 맞거든? 왜 그러냐면은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 이렇게 딱 한 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니은 y에서 z로의 상수함수는 4개이다. 자, z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러니까 이게 상수함수의 개수는 5개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디귿 y에서 z로의 1대1 함수는 24개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식을 사용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가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120개가 되니까 디귿은 틀린 거다. 자, 리을 z에서 z로의 1대1 대응은 120개이다. 자, 여기 보면 z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지. 그래서 120 리을이 맞는 거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